엄마, 아빠, 나 우승했어요. 나는 챔피언이다. 아마추어 무대를 평정했던 피아비가 프로에서도 실력 발휘에 나서면서 여자 당구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의 멘트와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포효하고 있는 이 외국인 선수는 바로 2021년 6월 20일 프로 무대에서 두 번째 경기 만에 우승을 거머쥔 스롱 피아비 선수였습니다. 트로피를 든 채 관중의 함성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 서 있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피아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넘어온 산들을 떠올렸습니다. 스롱 피아비는 1990년 9월 12일 캄보디아 캄퐁참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밝게 자라던 그녀는 15살 무렵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농사를 돕고 감자밭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소녀는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며 꿈꿨습니다. 이곳을 넘어선 어딘가에서 더 나은 삶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10년 그녀의 삶은 국제 결혼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피아비는 중년의 한국인 남성 김만식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선한 눈빛과 자상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김만식 씨는 피아비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밝은 미소와 맑은 눈빛에 끌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톱 끝에 까맣게 배어있던 풀물조차 그에게는 그녀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 속에서 서로에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피아비가 한국으로 오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리움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홀로 눈물 흘리는 피아비를 본 남편은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좋아하는 취미인 당구를 떠올렸습니다. 피아비, 오늘은 당구장에 같이 가자. 남편은 피아비를 데리고 동네 당구장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려던 피아비는 그가 치는 사구 게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점차 흥미를 느꼈습니다. 김만식 씨는 그런 그녀를 보고 큐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래? 그냥 가볍게 쳐보는 거야. 피아비는 큐를 잡았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어설펐지만 그녀는 공이 부딪히는 소리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룰과 동작을 금세 익혔고 공을 맞추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집중력이 더해졌습니다. 며칠 후 피아비는 사구 게임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향한 시선은 매섭고 정확도는 남편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피아비, 이건 단순한 흥미가 아니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녀는 사구에서 점차 실력을 쌓으며 주변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당구장에서 그녀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고 남성 플레이어들조차 그녀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피아비라는 여성이 있다고? 사구 게임을 그렇게 잘 친다고? 그녀의 소문은 동네를 넘어 당구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퍼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처음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미 동네 남자들의 실력을 뛰어넘었다는 점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어려운 쓰리 쿠션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쿠션에 맞추며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지만 그녀는 금방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피아비는 고개를 갸웃하며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공이 목표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각도를 계산하고 쿠션을 이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날 밤 피아비는 당구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공을 쳤고 점점 더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당구장에 다시 나와 쓰리 쿠션에 성공했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피아비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실력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피아비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피아비, 너 정말 대단해. 이 속도로 실력이 느는 걸 보니 이건 단순한 취미가 될 수 없는 것 같아. 당구를 정식으로 배워보지 않을래? 그 순간 피아비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당구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열어주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 피아비는 본격적으로 당구에 도전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롱 피아비가 당구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뒤 남편 김만식 씨는 과감한 선언을 했습니다. 피아비, 이제부터 모든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당구 연습만 하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도울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피아비가 가진 재능을 누구보다 믿고 있었고 그녀가
그 가능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김만식 씨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식사 준비는 물론 청소와 빨래, 장보기까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피아비는 남편의 헌신 덕분에 당구 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열심히 해야 해. 피아비는 큐를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공을 치며 연습했습니다. 공이 테이블 위를 굴러가는 소리, 큐와 공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더디게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뭔가 풀리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그녀의 집중력은 점차 흐려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피아비,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 내가 좋은 코치를 찾아볼게. 김만식 씨는 피아비를 위해 지역의 당구 고수들과 코치들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당구 대회와 동호회 모임을 돌아다니며 적임자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조오복 코치라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조오복 코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당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랬죠. 제가 가르칠 만큼의 기본기는 있나요? 하지만 김만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특별합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고 집중력도 뛰어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결국 조오복 코치는 피아비와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피아비와의 첫 만남에서 그는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을 목격했습니다. 이 친구,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날 이후 피아비는 조오복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더욱 체계적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조오복 코치는 그녀의 기본기를 다지며 세밀한 각도 계산과 스트로크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피아비, 이 공은 단순히 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 춤추게 만들어야 해. 각도를 계산하고 힘을 조절해서 공을 내 의지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피아비는 그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매일같이 테이블 앞에 서서 연습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에 조오복 코치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은 처음 봐. 피아비는 노력형 천재야. 당구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2015년, 피아비는 드디어 국내 전국 동호인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녀는 경기 내내 냉철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모든 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마지막 공을 성공시키던 순간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피아비, 우승했어. 남편은 기쁨에 차 소리쳤고 피아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피아비에게 물었습니다. 피아비, 당구 말고도 꿈이 있어? 너를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아? 피아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향 캄보디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곳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향 아이들이 생각나요.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짓고 싶어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피아비, 내가 우승 상금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쓰지 말고 통장에 저축하는 거야. 알았지? 이 통장은 이제 상금 통장이야. 내가 옆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게. 그날 이후 피아비는 대회 상금을 모두 저축하며 새로운 목표를 품었습니다. 2017년 피아비는 제5회 국토정중앙배 전국 당구 선수권대회 여자 3쿠션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우승, 강진청자배 우승 등 크고 작은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그녀의 이름은 당구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우승을 거머쥘 때마다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피아비는 단순히 당구 선수로서 성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금 통장은 점점 부풀어 올랐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이라는 그녀의 목표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피아비, 너라면 할 수 있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남편의 응원은 피아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나와 가족, 그리고 고향의 아이들을 위해. 피아비는 이제 자신의 실력과 헌신으로 단순히 당구계의 스타를 넘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피아비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당구장과 집을 오가며 연습에 몰두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어. 매일 당구장과 집만 오가며 지내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당구가 재밌고 좋다가도
어느 순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어 피아비는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김만식 씨는 그런 그녀의 고백에 놀랐지만 곧 그녀를 위로하며 다독였습니다. 피아비, 누구나 슬럼프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야. 그날 이후 남편은 김연아와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말이야, 매일 수백 번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섰대. 그 고된 연습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를 늘 생각했대. 남편의 이야기는 피아비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야.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무명 시절에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고 결국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한국을 빛냈어. 이야기를 들으며 피아비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멈추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으면 안 돼. 그녀는 다시 큐를 잡았습니다. 남편의 격려와 김연아,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2018년 피아비는 캄보디아 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캄보디아 대표 유니폼을 입은 날, 남편은 피아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피아비, 넌 이미 충분히 대단해. 캄보디아를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자랑인지 알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돼. 피아비는 그날 밤 조국 캄보디아를 떠올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거의 없었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손 시에우메이 정도가 전부였어. 내가 해내면 조국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각오를 다지며 대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8년 세계 여자 3 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그녀는 3위를 차지하며 캄보디아의 첫 국제대회 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어 아시아 여자 3 쿠션 선수권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일로 피아비는 캄보디아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캄보디아의 김연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는 피아비의 이야기가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사례로 알려졌고 그녀를 본보기로 삼으며 한국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피아비는 캄보디아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 학교를 짓고 싶어.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 부지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적합한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금씩 해나가면 될 거야. 피아비는 상금 통장에 돈을 모으며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대회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지역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고 구충제도 제공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너희가 우리 캄보디아의 미래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피아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의 프로당구협회 PBA가 설립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프로당구 리그의 출범은 당구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기존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피아비는 프로당구 무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로당구 선수가 되면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상금을 모아 그녀의 꿈인 캄보디아 학교 설립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커다란 대가가 따랐습니다. 한국의 대한당구연맹 KBF는 국제당구연맹 UMB의 산하 기관으로 UMB는 아마추어 당구 및 국제대회를 관리하는 세계당구연맹이었습니다. 반면 프로당구협회 PBA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프로리그를 출범시키며 당구계를 재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서로 상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BF와 UMB는 프로당구에 참가한 선수들이 아마추어 대회와 UMB 주관의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PBA는 UMB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리그로 기존 아마추어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즉, 피아비가 PBA에 등록하면 캄보디아 국적을 달고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고 국내 아마추어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프로 무대로 가느냐, 조국 캄보디아의 대표로 남느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피아비는 이 문제를 두고 여러 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프로 무대로 간다면 더 많은 상금을 모아서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국을 대표할 수 없게 되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남편 김만식 씨는 그녀의 곁에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아비, 내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과 앞으로 하고 싶은 꿈을 모두 지키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면 돼.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스롱 피아비는 깊은 고민 끝에 프로 데뷔를 잠시 미루고 조국 캄보디아를 위해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무대에서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당구연맹 KBF 주관의 주요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2019년 피아비는 KBF 슈퍼컵, 아시아 선수권 대회, 대한체육회장배, 철원호대쌀배 등 국내외 4개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3쿠션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하며 캄보디아에 또 한 번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그녀가 대회에서 우승할 때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조국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 또 하나의 금메달을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에요. 피아비는 대회 이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피아비는 마침내 프로당구협회 PBA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프로당구 리그였던 PBA와 LPBA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었고 스페인, 튀르키예, 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해외 선수들이 참여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첫 프로 대회에 참가한 피아비는 초반부터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32강에서 탈락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본선에 오르지 못한 채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게 프로의 벽인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피아비는 고개를 숙이기보다 다시 연습실로 돌아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비는 두 번째 프로 대회에서 마침내 본선에 진출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경기 내내 냉철한 집중력으로 상대를 압도했고 결승전에서는 라이벌 김가영을 만나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첫 프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우승했어요. 나는 챔피언이다. 트로피를 든 그녀는 관중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피아비의 첫 프로 우승 소식은 단숨에 국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녀는 당국의 여제 김가영 선수와 함께 LPBA를 이끄는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피아비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국메콩 정상회의에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요청으로 참석한 그녀는 양국 간의 문화 및 스포츠 교류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피아비앙캄 사랑재단을 설립해 캄보디아 국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롯데복지재단과 협력하여 2,500만 원 상당의 학용품과 위생용품을 캄보디아에 지원했고 캄보디아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한국 사회의 적응을 도왔습니다. 피아비는 캄보디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2024년 12월 사단법인 국경 없는 학교 짓기 홍보대사가 되어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그녀는 캄보디아 먼덥 초등학교 재건립을 지원하며 해당 학교에 컴퓨터 10대를 기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은 그녀의 꿈이 이루어진 소식이었습니다. 2024년 5월 25일 스롱 피아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피아비 학교가 완공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학교 전경과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그녀는 이런 글귀를 올렸습니다. 피아비 학교입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스롱이 게시한 사진에는 태극기를 등 뒤에 걸터맨 어린아이가 새롭게 건립, 개교한 학교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영상,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국기를 든 모습 등이 올라왔습니다. 스롱 피아비는 이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프로 당구 선수로서 LPBA를 이끌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두 나라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피아비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어요. 저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당구 선수의 이야기를 넘어 꿈을 이루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롱 피아비 선수의 꿈과 도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기는 감동 맛집.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